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하나, 둘, 하나, 둘. 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준호시대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부탁 안 드리면 구독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주위 분도 만나시면이잖아요. 그 핸드폰 이렇게 조발해서, 네, 그 준호시대 TV 찾아서 구독 조금, 네,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구독을 좀 해줘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 하는 방송이 재미가 있으면 좋겠죠. 더 재밌겠죠. 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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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하나 둘 하나 둘. 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네. 네, 김지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열정걸님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좋은가요? 네, 그렇구나. 아, 마이크 좋아. 네, 네, 이게 마이크를 수없이 많은 고민과 실수, 어, 또 사고가 많았습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음량이 중요한데요. 그 음량을 잘 몰랐어. 왜냐면 일반 분들은 저도 일반인이니까 그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량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고 막 이렇게 공부해서 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이렇게 녹화해서 들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제가 들어볼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거나 이어폰 이렇게 연결해서 듣고 뭐 이렇게 하기가 제 목소리가 바로 들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인생 포차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어렵고요. 네. 마이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열정 가득 진심 충만. 네, 지금 이 순간 박준호입니다. 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장마 가운데 굉장히 날이 덥죠.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시골에 갔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에 탔는데, 네. 37도. 왜 바깥 공기가. 땡볕에 세워놓으니까요. 그, 차 아웃사이드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실제 온도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차가 열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더운 날 잘 계십니까? 네, 네 인사 좀 드릴게요. 네, 네 열정걸님 반갑습니다. 김문일님 반갑습니다. 김현주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김미정 대표님, 네 김해 골드파크 전문샵, 네 파크골프 전문샵이죠. 네 프린세스님, 네 반갑습니다. 주선열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를 김지훈 님도 인사드렸죠.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게 소음을 하나 해결을 못했네요. 뭐냐면,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 정리를 못했네요. 네. 현장감 있고 좋죠? 네. 아마 좋을 겁니다. 네.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네. 아, 이번에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그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당정에서 오늘 어떤 발표를 했냐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국민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정 태스크 포스 TF 네.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더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일종 의원이 조금 오늘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웃기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발언했어요.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 양당 입당하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우리 바다 어디에서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 그러면서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만약에 방사능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어쩔 거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이게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냐면 아니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이 되면 아니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네? 아니 국민의힘이 해체한다 쳐도 해체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있는 대로 다 한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그 방사능을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안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그 기준치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이면 어쩔 건데요? 그 바닷물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그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이며 그 환경오염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네. 책임진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소 황당한 책임지기인 것 같아요. 네. 백성현 안녕. 오랜만. 네. 성현이 왔네. 성현아 잘 있냐? 요즘 비가 와서 어쩌고 있냐? 네. 간혹 이렇게 들어와서 댓글만 이렇게 달아도 매우 반갑습니다. 네. 잘 있다고, 네. 네. 잘 있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성현이. 네. 저는 성현이라 하지만, 우리 내동의 직전 청년 회장님입니다. 백성현 회장님. 네. 네. 책임진다고 지신다고 큰 소리 치시던데 오염수 한 잔씩 드실 수 있을까요? 네. 못 마실 겁니다, 아마. 네. 원래 이제 이럴 때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은 이제 낄낄빠빠를 좀 잘하죠. 막 끼고 있다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낄낄빠빠. 네, 막 끼고 있다가 태평양 기준치 이상 나오면 네. 빠져야지. 빠빠. 네. 그렇기도 하고 모르죠. 7개월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바다 어디서든 했기 때문에 이 모호한 지점 어디라도라 하지만 100개의 지점을 해서 하나라도 나온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데 책임질 수는 없겠죠.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네. 나오면 그걸로 이제 끝인데 바다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정치적으로 책임진다고 그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다소 민망한 제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민주당의 김땡땡
어인님께서, 네.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안을, 표결에, 오늘이 아니죠. 표결에서 채택됐던 30일 날, 본회의에서 핸드폰 문자 주고받다가, 언론사의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홋카이도에 공치로 가자고, 이제 골프 치러 가자고 이제 메시지 보내고 주고받고 하다가, 아니 국회나 이제 의회도, 광역의회도 이렇게 보면 이 바로 뒤에, 이제 광역의회도 바로 뒤에 기자분들이 다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다선 의원들은 뒤로 앉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에서 보면 보여요. 그리고 카메라로 이렇게 약간 줌하면 이게 금방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 메시지 뭐 공치로 가자고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노재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그런데 이제 매우, 네, 민망하고 부적절하고, 네, 바로 사과는 했지만, 네, 사실 굉장한, 네,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내지는 혼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네, 우리 당에서 이걸 보면 저를 뭐라 하겠지만, 아무튼 잘못한 건 잠깐,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가 왜 취소됐어요, 프린세스님?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 꼽게 가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엄마야, 청화문 잘못 나와가지고. 네, 오늘 고사성어는 인지위덕입니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요, 참을 될위, 덕덕. 네, 그래서 참는 것이 덕이 된다. 네, 참을 그죠? 위덕이니까 참는 게 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 뜻의 유래는 이제, 여우가, 어느 마을에 이제 닭을 물어 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닭 주인이, 아니, 여우가 닭을 물어 갔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여우가 닭을 물어 가? 내 이놈의 여우를 하다가, 그래도 지가 배고파서 그랬겠지.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오리를 물어 갔어요. 네. 그래서 또 참았어요. 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닭을 물어 갔어요. 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여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여우를 붙잡아서 여우 꼬리에 집단을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여우가 뜨거워 도망가니에요. 그래서 여우, 이제 불이 안 풀리니까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인 거죠. 집단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우가 밀밭으로 도망갔어요. 밀밭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밭이 다 타버렸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근데 못 참아서 그리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고사성어는, 네, 여기까지. 농담이고요. 네. 네, 청도의 연상 김씨 집에서 둘째 아들을 결혼시켜서 살림을 내줬는데, 네, 그랬는데 여기에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팔도 유람을 다녔대요. 팔도 유람 구경을 다니다가 어느 여막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받아 먹는데,
네, 영감 하나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싶은데 청년 보고 달라고는 못하겠고 이렇게 하니까 청년이 그걸 냉큼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술을 한 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술값은 낼 수가 없으니 술값으로 말이나 하나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인지위덕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구경을 다니면서 내 인지위덕을 잊지 말라,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한 1년쯤 유람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집 밖에서 보니까 방 안에 등불이 켜 있는데 방문으로 비녀를 찌른 각시 모습,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죠, 자기 부인 있고 상투를 쓴 사람이 서로 부둥켜 잡고 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둘째 아들 역시 이제 이게 새 서방 둘째 아들이 이게 새 서방을 맞았나, 이제 1년 동안 바람이 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이제 뛰어 들어가서 인지위덕을 생각해내고 몽둥이를 집어들고 마음을 다잡고, 한쪽으로는 참으면 득이 된다. 그런데 이 참아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잡히면 죽인다고 했겠죠. 네,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방문 앞에서 기침을 하고 인기척을 냈는데, 이제 그러자 마누라가 이제 반갑게 어머 서방님 막 이렇게 반갑게 애교를 떨면서 맞이했는데, 이게 분명히 내한테 안 들키려고 애교를 떠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인지위덕을 이제 생각하면서 네, 방 안을 싹 살폈죠.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불이 이상한 거예요. 이불 속에 들어갔다 딱 생각하고 이제 펴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그때 마누라가 이불을 훌쩍 제치면서 일어나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상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자세히 보니까 처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처갓집이 이제 지환이 나서 이제 구족을 멸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상투를 두고 도망을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인지위덕을 생각해서 처제를 살렸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네. 최동현 형님 오셨네요? 네네네. 아, 그러셨군. 야, 근데 우리 이 유튜브, 우리 이분들이 참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하냐면, 아까 막 댓글을 다셨거든요. 그런데 댓글을 다 지웠어. 왜냐면, 누구 특정 분이 이게 입장이 난처할까봐 싹 다 지우셨어요. 근데 메시지가 취소되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얼떨결에 그래놓고 이제 좀 편하게 뭐 음성도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뭔가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분들이 메시지까지 다 지웠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센스 있는 구독자들 최고. 네. 그래 보면서 제가 약간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랬는데 야, 진짜 센스 있는, 네, 재밌는 이야기도 해줘요. 네. 이분이 재밌는 얘기 더 해줘요. 나 이거 해줘요. 네. 네. 최동현 이제 형님 오셨네요. 네. 회장님. 네. 내동 청년의 직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내동 청년의 두 분 회장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인지위덕은 참으면 이제 덕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 옛말에 참을 인자가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황정민이 카메오로 출연했던 길복순 있잖아요. 길복순 그 영화, 길복순 영화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살인 한 번이면 참을 세 번을 면한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 왜 길복순에 나오잖아요. 황정민이 막 이렇게 칼 들고 나와가지고 막 설치다가 총 맞아 죽는 첫 번째 장면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넷플릭스로 봤는데요. 넷플릭스에만 개봉했나요? 근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또 참아야 되는 게 뭡니까? 네. 박선영, 네. 박선영 회장님, 원장님 오셨네요. 네. 버블링 나요? 핸드폰 그게 뭘로 하시면 되냐면, 약간 그 설정을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설정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 버퍼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는지 누구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참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보복운전. 운전 이제 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으면 되죠. 그 지난해인가요? 그 제주도에서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서 그 막 핸드폰 뺏어서 던지고 폭력했던 그 사람 구속됐죠. 그런 것처럼 요즘은 제일 많이 참아야 되는 게 특히 말도, 또 보복운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보복운전 요즘은 처벌이 강화돼서 보복운전 하면 보통 조금 사람을 폭력하거나 이러면 대부분 구속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여간 보복운전에 휘말리지도 마시고 그렇게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코너는 뭘 생각해 보자는 거냐면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네. 하여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네. 버퍼링 나는 걸 어떻게 했더라? 버퍼링 나면 그 핸드폰에서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거 한번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생각해 봅시다의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올린 이유는, 한국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2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업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기념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전 이제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저격한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모든 어떤 일이나 잘못된 거는 모두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한 것이 되고요. 네. 항상 그 기준을, 아니 문재인 정부만 이제 다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현 정부는 뭐 얘기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29일 날
이제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는데 이 장관이 누구냐면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성신여대 교수. 네. 이명박 MB정부 때 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통일비서관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에 노란한 것이다. 라고. 근데 제가 봐서는 이 교수가, 그러니까 무조건 적대시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북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 통일이 열린다.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적대 정책만 펴면 거기에 평화가 열리고 통일이 될까요? 네. 그 이제 보는 시각이나 정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요, 물론, 이제, 지금 뭐, 퍼주기식,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나름,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 그러니까 따뜻하게 계속 햇빛을 쬐면, 그죠? 아시다시피, 무장을 해제할 것이다. 저는 그 정책이, 그러니까 적당히 북한을, 저는 북한에 제재만 가한다면 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조금 위험한 관계로, 대립관계에 서는 것보다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게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네, 영훈 대표님, 사장님, 네, 후배님 오셨네요. 네. 하이, 반가. 네. 자주 못 뵈서 죄송하다고요. 여울님, 양갑숙 누님 오셨네요. 네, 오늘 바로 알았죠. 네. 오지연 누님, 이거 많이 지각이네요. 오늘 오늘 양띠 모임 하셨나요? 네, 그러셨구나. 버퍼링이 심하면 좌측 상단의 톱니바퀴 설정에 화질을 낮추시면, 화질을 조금 낮추랍니다. 버퍼링이 심하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네. 720p 프레임까지 낮춰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 누가 오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서 대북 정책을 이렇게만 펼쳐가면 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4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 통일부를 북한 지원부라고 그렇게만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넓혀 나가면서 남북 평화 모드로 좀 가서 남북이 서로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서로 조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대립각만 세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데, 네, 그죠? 네. 네, 목소리만 들리죠? 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주간 한 것입니다. 네. 오늘의 주간 한 것 주제는 5분 발언. 네. 뭐냐면, 엄마야. 네. 백성현 회장님, 대국 정책도 중요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광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인쇄물과, 네, 또 명함 제작,
또 여러 가지 답례품 내지는 인쇄의 모든 것, 네, 대국 인쇄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위치는 바보주막 아시죠? 바보주막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고,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최동현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인쇄하실 일이 있으시면 대국 인쇄를 꼭 좀, 네, 김해시 내동이죠. 내동 대국 인쇄 이렇게 해도 주소가 나오고요. 네, 여기 최동현, 네, 회장님 계시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깔끔하죠? 네, 이게 바로 대국 인쇄 정책입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29일날, 며칠 전에 29일날 경산시의회에서 생긴 일인데, 네, 이게 어떻게 생긴 일이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 2명이 있어요. 경산시의회 15명, 15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12명, 네, 12명, 네. 그런데 무소속 1명, 이렇게 해서 15명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네. 어떻게 쫓겨났는지 경산시 의회에 한번 들어가서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들리나요? 네.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로 다가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관한 말씀을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시혜를 소리가 안 들리나?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급식 재료에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안과 낮춰 강요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네네네. 제가 중계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소리가 나오다가, 아니, 제가 방송이 이제, 음량이 전달이 안 됐고요. 지금 이렇게, 5분 발언을 하다가, 네,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네, 의장이 뭐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껐어요. 여기 보면, 네, 이 마이크 소리는 이제 다른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고요. 그래가지고, 의장이, 이경훈 의원님, 우리가 회의 규칙에 5분 발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원 이제 계속 이경훈 의장 본회의장에 퇴장시켜 주십시오. 네, 퇴장시켜 달라고 하죠. 끌어내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네, 저래가지고, 퇴장 그만하고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의사팀장, 네네. 의사팀장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키세요. 의사팀장. 제가 이제 화면을 조금 돌려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네. 어떻게 됐냐면,
이제 5분 발언을 했어요. 이경훈 경산시의회 의원이 이제 5분 발언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자유 발언의 원칙에 안 맞는 거죠. 회의 규칙에 안 맞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한다는 것을 이제 반대 결의를 한 거예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에 경산시 의회에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이렇게 공동 발의 반대를 이제 결의한 거죠. 결의해서 이제 그 당시에 현재 의장이 이제 본인이 대표 의원으로 해서 이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퇴장을 시킨 거예요. 의원을.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12명이고 민주당 의원이 2명인데 경산시의회 무소속이 1명이고 아니 회의 규칙 어디를 봐도 제가 그래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봤거든요. 회의 규칙에는 그냥 예를 들면 뭐 의장의 권한이 뭐 발언 신청을 받거나 발언을 하도록 하거나 이런 의장의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의 자유 발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의장이 기초의회가 아무리 제가 봐서는 아무리 기초의회라 하더라도 이런 회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이런 의회, 그래서 이 쫓겨나가는 이 장면이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의원이 쫓겨나가고 있어요. 네, 참 어이가 없죠. 네, 소리가 좀 잘 안 들렸습니다만 한번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경산시 의원 뭐 경산시 의회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이경훈 의원이 이렇게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장성택이 끌려가듯이 네?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경산시 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도 어느 정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균형 있게 이렇게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뭐 민주주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에요. 5분 자유 발언. 그래서 5분 자유 발언에서 자기가 예를 들면 특권이 없습니다. 기초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은 자기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한 얘기는 그 한 발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초의회에서는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자유 발언을 한 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윤리위원회를 해부를 한다든지 자기 말 따나 안 그러면 뭐 소를 제기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발언 못하게 하고 쫓아낸다. 야 이게 도대체 제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느 정부에서 살고 있는지 이게 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장성택이 북한에서 장성택이 끌려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딱 그래 보이는데. 네, 이게 주간 한 컷이었다고 제가 인트로를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치 이야기 조금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네, 정치 이야기 코너인데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조금 하고 싶냐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애니콜님 어서오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혁신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을 지금,
이제 혁신위원 11명이서 혁신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 혁신안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안입니다. 근데 혁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김원경 혁신위원장이 맡아서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겠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내놓는데 1호 안건이 23일 날 나왔는데 1호 안건이 뭐냐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체포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해기 중이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해기를 만들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을 하고 그다음에 누구라도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가결시킨다. 이게 1호 혁신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30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의원총회죠. 쉽게 얘기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걸 이제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총의를 이제 모으기로 했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30일 날 이렇게 총의를 모으지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아이고 1호 혁신안은 빨리 이제 이렇게 총의를 모아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날 이제 본회의 안건이 조금 길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두 번째 안건은 두 번째 혁신안을 내놓으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꼼수 탈당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고 탈당한 자는 5년간 복당을 못하지만 징계를 받기 전에 탈당해버리면 5년 안에 복당을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막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 뭐 그게 아닐까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오늘 이제 정치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얘기를 조금 들고 나왔냐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혁신위원회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혁신위원장이 누구였죠? 잠깐만요. 옛날에 혁신위원장이 앞에 4년 전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었죠. 김상곤 2016년도 20년도 말고 15년도에 혁신위를 준비해서 그 당시에 혁신안이 하위 20%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혁신안을 내놨죠. 네.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좀 혁신하려면 저는 혁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을 좀 하려면 어떤 혁신안을 좀 내놔야 될까요? 아니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5월달에 내년도 총선과 관련한 이제 룰을 좀 내놨는데 그 룰이 뭐냐면 그 현역에 조금 유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단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를 제한한다거나 또 지난번에 2016년 총선에 나왔던 하위 20%대에서 공천을 배제한다거나 뭐 이런 강력한 걸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가까이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혹시 제 얘기 듣고 뭐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당원들이 막 예를 들면 그 정도 혁신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쏟아내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미 5월달에 공천을 해서 이제 1년 전에 이제 끝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당규면. 그러면 특별당규를 이제 이미 통과시켰는데 뭘 혁신 안 가지고 또다시 공천 혁신을 뭐 할 수 있겠냐. 그건 룰에 안 맞다. 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봐서는요, 민주당이 좀 살아남으려면, 네. 정량일 형님 오셨네요. 네, 정량일 TV 정량일 형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보다 저 구독자가 훨씬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형님. 네, 실제로도 형님이시고. 네, 혁신안이 너무 늦고 깜깜입니다. 네, 내년 총선이 매도 4월입니다. 네, 혁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애니콜님, 네, 옳으신 말씀. 네, 더불어민주당 혁신이 필요합니다. 네, 다들 이제 공감하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역대 선거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민주당이 압승을 할 때는 강력한 혁신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렇거나 뭐 여러 가지 정당의 분위기나 사회적 이슈로 또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김원경 위원장이 이런 혁신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그러니까 당의 오지 어디입니까? 영남, 경남, 경북, 그죠? 안에 영남권에, 그죠? 영남권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3명씩, 당선권 내에서 3명씩 네, 선출해서 비례대표 후보 17번 이내로, 당선권이니까 17번 이내로 순번을 준다. 그죠? 여성이면 뭐 홀수번 이렇게 앞자리고 뭐, 그죠? 어쨌든 비례대표 1번은 남자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안을 좀 내놓으면, 그래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다음 4년에 무조건 지역구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역구로 나오지 않으면 이제 공천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당에서 어떠한 출마도 공천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경남에 3명, 경북에 3명 이렇게 비례대표를 네, 17번 이내로 해서 3명을 우리 경남에서 우리가 당원들이 3명을 뽑고, 경북에서 당원들이 3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은 당선된과 동시에 지역구를 정하고 지역위원장을 시키면서 4년 뒤 총선을 준비한다. 네, 요런 혁신안은 좀 어떨까요? 네. 물론 경남과 경남과 경북에 국한되는 아니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혁신안 아닙니까? 그동안에 예를 들면 특정 단체들에게나 약간 보여주기 위한, 우리 당 이런 단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 당은 포용한다는 취지로 항상 비례대표를 배분을 했었어요. 그래 오거나 외부 인재 영입 이렇게 해서 상징성 있는 분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비례대표로 했는데요.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경남에 필요한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좀 달라. 네? 이재명 대표께도 제가 이런 요구 또는 요청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경남의 민주당도 좀 기운이 나고 신바람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출마하면 늘 떨어지는데, 물론 김해갑을, 그 다음에 양산을 지난번엔 당선됐지만 늘 어렵고 힘든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도 좀 희망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경남의 당원들도 좀 신바람 나서,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세석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한다고만 보면 그 다음 선거에는 6명, 그죠? 일단 이번에 6명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일단 현역 6명이 지역구만 4년 동안 또 탄탄하게 다지면, 그 다음에 또 3명 한 번만 더 줘봐. 한 번 더 줘. 네. 아니, 그러면 9명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전국 정당인 거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전국 정당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님? 네. 아이고, 제가 참, 도당위원장이 됐으면 이거 한 번 붙었을 건데, 당대표 면담해가지고요. 네. 아니, 대표님한테 제가
저보고 뭐 비례대표 달라 합니까? 네. 우리 경남에, 네. 경남의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당의 딜을 얼마나 바쳐왔습니까? 우리 경남이 민주당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전국적인 정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런 걸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경남에서 민주당 하기 얼마나 힘든데. 아니, 호남 계시는 분들 출마하면 되잖아요. 네. 그걸 당에 공천만 받으면 되고, 안 그러면 경선만 해서 이기면 되는데, 우리는, 경남에는, 그런가요? 어디? 아니, 뭐, 공천 받으면 나가면 됩니까? 저기 뭐, 거창, 삭구, 함양, 네, 산청, 뭐, 이쪽, 밀양, 네. 구암산, 뭐, 그 다음에, 사남아, 사천남해 하동, 네. 이런데, 네.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네. 저는 차라리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사남아 정도를 좀 출마하시면 어떨까?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국민들께서 좀 민주당을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저기 거창 함양 이쪽으로 조금 출마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이렇게 훅 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선당 무사의 정신으로 한번 네, 경남에서 한번 다녀보시고 경남의 정서를 실제로 네, 온몸으로 받아안고 그런 정책을 당내 정책을 그렇게 펴시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전문가를 영입보다는 지역에 비례를 주는 게 맞다 봅니다. 네. 아이고, 정영일 형님. 지역 비례대표 꼭 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김현주 센터장님, 네. 4월 10일입니다. 핵심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론들을 조금 이렇게 들어주는, 예? 총선을 앞두고 이런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회들끼리 모여서 혁신안을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네? 전국 순회를 하면서, 네? 순회를 하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좋은 혁신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서, 네? 혁신위가 제대로 된 혁신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네, 네 혹시 이거 뭐 유튜브 이렇게 캡처해서 다음에 니부터 뭐 어디 나가라 예를 들면 박준은 이거 도당위원장 뭐 꿈꾸지 말고 나가라. 제 나갈게요. 네, 제 나갑니다. 제 식스갑니다. 제가 뭐, 예, 도의원 한번 하고, 물론 제가 도의원 할 때 그 상임위원장도 한번 했다는 말씀을 조금 더 보태서 드리고, 한번 했다고, 도당위원장 한다고, 현역 국회의원 뭐, 하고 붙었다고 해서, 예, 그런 말씀들 하시던데, 아니, 왜요? 당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당위원장 뭐 국회의원 돌아가면서 해야 되나요? 그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되는 거죠. 간절한 사람, 네? 출근하는 도당위원장 얼마나 좋습니까? 도당위원장이 예, 도당에 나오지도 않는데, 물론 가시기는 가시겠지만 도당위원장이 내년에 총선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하고 도당위원장 딱 돼가지고 내년 총선을 이끌어 나가면 네? 전 지역구 다 출마시키고, 네? 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남을 진두지휘하면서. 네? 저는 실제로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아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버스 딱 이제 돈 없으면 사지를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돈 좀 있습니다. 네, 사도 됩니다. 2억 정도 주면 버스 한 대 사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옵션 더 붙이고 뭐 하면 2억 한 2천만 원 정도 하면 삽니다. 그렇게 하고 기사 한 분 고용해서 네. 지역에, 평소에는 지역에 당원들 어디 행사장 갈 때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버스 어떻게, 그 버스 타고 경남, 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예? 저 거창으로, 산적으로,
네? 지역에 봉사활동 다니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딱 버스 딱 장화 딱 신고, 예? 여름에 힘든 농사철에 가서 농사 좀 거들고 돕고, 네? 고창에 가서 일 돕고, 그 고창 사람들이, 야, 좀, 그래도 민주당 자들은, 그래도 와서 뭐라도 거들고, 그건 뭡니까? 거창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좋겠지만, 거창에 있는 우리 당원들, 예? 네? 안 그래요? 힘 안 나겠어요? 네, 힘 나겠죠? 왜냐? 거창에서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걸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민주당 당원이라면 괜히 네, 피해 볼까봐. 네.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진짜 오롯이 국민께 사랑만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렇게 좀 국민 곁으로 좀 들어가서 좀 하자고요. 제발. 이재명 대표님 좀 제발 좀 봐봐봐. 내 방송도 좀 바쁘시겠지만 진짜 답답하네. 아유 혈압올라. 네. 도당위원장 한 번 더 제가 나갑니다. 네, 내년 8월 달에 한 번 더 나간다고 제가 그래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 한 번 나가면 끝까지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라는 건 지금도 꾸준하게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당원들께서 조금 따뜻하게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준호를. 네, 처음에는 야, 니 좀 색감해가지고 좀 거부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포용하고 있습니다. 긴장들 하시고요. 네, 훅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조선열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도당위원장 선거에 주장하셨던 경남형 민주당이 좋은 혁신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남을 위해서 사시는 박준호 의원님, 네, 같은 마음이면 남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남편입니다. 남편. 네. 아시죠? 남편인 거. 네.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신이 나는가 봐요. 야구진 저 있잖아요. 아까 사실은 고사성은 사실은 할 게 없어가지고 가슴에 안 와닿는 걸 하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 네. 죄송합니다. 아까 들으신 분들 참 죄송한 얘기 드리고 오늘 갑자기 또 전화가 이상하게 이렇게 또 되는 바람에 김희 시민님 또 오셨네요. 김희 시민님 오늘 좀 질문할 때가 됐는데 질문하기 전에 마치 부해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릴까요? 좋은가요? 네. 네. 한 2, 3분 2, 3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요. 정치인이니까 정치하는 걸 제일 잘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재선이 되면 실제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은빛거리. 네. 여기 생명과학고등학교 후문 그러니까 후문이 아니라 축구장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에 은빛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버거리예요. 실버거리인데 이곳을 그러니까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도에서 특화거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김해시에서도 특화거리 지원 사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상가들에게 뭘 지원해 주면 됩니까? 임대료 지원해 주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걸 지원해 주면 돼요. 기본적인 걸 지원해 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세 이상 65세 70세 이상을 정해놓고 이상 오시는 분들에게는 당구장도 좀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받고 탁구장도 이용 저렴하게 받고 옷가게도 좀 사게 어르신들 자주 가시는 커피집 어르신 커피집 쫙 음식점 쫙 네. 어르신들 좋아하는 음식 거리 그래서 은빛 거리를 쫙 만드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 지금 점점 고령화 되는데 아니 저도 늙고 니도 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갈 데가 없어. 네.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성렬이 아저씨 때문에 제가 한 살 어려져서 뭐 9수로 한 번 더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은데요. 어쨌든 갈 데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먹자 골목도 주말에는 위쪽 먹자 골목에 가기 쉽지 않아요. 너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제 20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빛거리 이걸 꼭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3년 뒤에 지방선거에 뭐 내년 총선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현역이 되면 제가 꼭 1번으로 해보고 싶은 거, 네, 은빛거리 이겁니다. 네. 그 은빛거리에서 어르신들이 길거리 쭉 벤치가 있고, 네, 그리고 일방 통행을 해서 이제 뭐 조금 어르신들 수송 차량들만 움직이게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하고요. 거기에 거점 주차장을 해서 또 저는 타워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걸 차를 넣고 빼고 하는 이제 일자리도 하나 만들고, 그죠? 그러면 어르신들 차가 오면 이 차를 넣고 빼주고 이렇게 하는, 그죠? 그래서 공공 주차장이니까 되게 저렴하게, 이렇게 이런 정책. 주차장 여러 군데 거점 주차장 좀 공영 주차장 많이 만들고, 네,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치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지훈님 오셨네요. 네. 최지훈? 네네. 최지훈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은빛거리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꼭 당선되셔서,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은빛거리, 네, 꼭 만들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물론 그 속에는 이제 뭐 이렇게 시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은빛거리를 오히려, 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 몇 해째 이제 그 정확하게 테마를 못 잡아서 몇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테마로 한번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뭐 좋겠죠. 도시재생 사업이 일반 근린형으로,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근린형이 이제 그 골목 상권을 살리는 유형입니다. 네. 네, 이제 10시 5분이 됐네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중간중간 참 재미없었는데, 네. 뻘쭘하기도 했고, 네, 그렇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통화로 인해서 약간 저도, 네네, 스피커폰으로 잠깐 돌리는 게 좀 틀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약간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은 뭘까요? 네, 좋아하는 마음. 이런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삽시다. 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인사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지훈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량일 형님 감사드리고요. 일정월님, 네, 김현주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프린세스님 감사드립니다. 주선열 회장님, 김희시민님, 네, 감사드립니다. 니콜님은 두 분 감사드리고, 코리아수 박선영, 네, 원장님, 코리아수 어딨냐면 따란치 아파트 입구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2층에 코리아수 미용실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백성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지연 누님 감사드리고요. 양갑승 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국 인쇄, 네, 최동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주 센터장님 또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김해 골드파크 전문샵, 네, 김미정 대표님, 김문일님 감사드립니다. 김문일님도 참 센스 있으시다, 그죠? 네, 김지훈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일님 참 센스 있으신 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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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중간중간 저도 이제 이렇게 딴 생각도 하고 막 이러느라 뜨문뜨문 재미없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물 한 잔 꼭 드시고 주무시고 네, 더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네, 아우트로 이제 챙기고 있느라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